우리가 웃을 때는 얼굴의 근육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근육도 움직여지며 뇌 신경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자 행복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웃음소리를 들으면 행복해하며 방긋방긋 따라 웃습니다. 웃음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우울감을 최소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웃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일 노원호.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에 상추가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나누어 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노원호 시인의 동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참 좋은 시죠.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나누어주는 정말 나눔의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신 어머니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면서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시인의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잖아요. 행복은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해진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행복은 2배로 커지니까요. 오늘 이렇게 동만세 외롭게 시작하죠.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정화 쌤이 어디 오늘 또 출장 갔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오늘 또 정화 쌤이 자리를 비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동만세 애청자분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주셨는데요.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강상술님의 사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래 한 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과의 추억이 생각나서요. 이수인 선생님과의 만남은
2004년도에 서울 KBS 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요 작곡가 김정철 선생님의 소개로 이수인 선생님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수인 선생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요제 행사에 갈 때마다 배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언젠가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누구랑 왔냐고 물으셨는데 혼자 왔어요 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지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것은 2017년도에 광주에서 열렸던 동요작곡가 김남삼 선생님의 퇴임 기념음악회에서였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많은 선생님께서도 함께 오신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 제가 마치 서울의 동요제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곳 광주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제가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조원경 선생님께서도 오신 것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인 선생님의 별을 신청할까 합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 온 세상 어린이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럼 동반세 청취자 여러분 모두 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강상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늘 애청해주시는 우리 동반세 애청자 분이세요. 이수인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올해 2주기를 맞이했는데요. 며칠 전 8월 26일 토요일에 전국에서 가곡 애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2주기 추모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동요 쪽에서는 10월 7일 토요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음악홀에서 추모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수인 선생님의 동요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흰물결 아트센터입니다. 자, 이제 강상술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별 노래 들어볼 텐데요. 대우 합창단, 우리 성인 합창단이죠. 대우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구름을
이병기 씨 이수인 곡 대우 합창단 노래로 별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셨지만 아직도 곁에 계신 것만 같은 이수인 선생님. 오늘 합창곡으로 이렇게 별 노래를 들으니까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만세에 사연 주시고 또 별 노래를 함께 듣게 해주신 강상술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오늘 동만세 주제는 건강하게 살아요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또 몸 건강, 모두 건강해야겠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맨손 체조라도 하는 것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좋대요. 자, 오늘 첫 곡 들으실 텐데요. 신현득 작사, 김성득 작곡. 동요 첫 곡이죠. 아까는 신청곡 첫 곡을 들으셨고 신청곡을 들으셨고 이제부터는 건강을 주제로 한 동요들 듣겠습니다. 신현득 작사, 김성득 작곡. 즐거운 우리 집. 김지은 외 7명 어린이가 노래합니다. 신현득 작사, 김성득 작곡, 즐거운 우리 집, 김지은 외 7명 어린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체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노래였네요. 이 곡은 2002년도 제9회 동요사랑 큰잔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건강 체조가 좋은 이유는요, 그야말로 건강을 위한 체조이기 때문에 격렬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 체조 정도로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손과 발, 또 목, 모든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전신 운동도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더 튼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은 몸을 지탱해야 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활력을 찾는 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체력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인 우울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몸 건강이 곧 정신 건강과 연결, 또
또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혹은 낮에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서 체조 같은 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 국민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국민체조가 있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테고, 무슨 우리나라에 국민체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일 것 같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국민체조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전 국민이 구령에 맞춰서 하던 그런 국민체조가 생각납니다. TV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호령을 붙이죠. 구령을 붙여서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음악이 나옵니다. 빠바바바밤 빰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런 음악인데 오케스트라로 된 음악이었어요. 음악도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77년부터 보급한 체조인데요.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서 하는 그 12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77년 3월에 새 국민체조법 12가지 이렇게 만들어서요. 각 기관, 특히 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준비, 제자리 걷기부터 숨쉬기, 그다음에 다리 운동,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거, 그다음에 팔 흔들어서 앞뒤로 휘돌리는 거, 그다음에 목두, 천천히 오른쪽 왼쪽 동그랗게 돌리는 거, 또 가슴도 확 젖히는 운동, 또 옆구리 운동, 또 등배 운동이라고 해서 몸 앞으로 굽히고 또 뒤로 젖히고 하는 등배 운동도 있었고요. 또 몸통 운동도 있었어요. 또 9번째는 온몸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노를 젓는 것처럼 이렇게 노젓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운동도 있었고 또 뜀뛰기 운동도 있었어요. 또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무릎을 굽혔다 또 한 발도 들고 또 마지막에는 뭐니 해도 이제 운동을 했고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까 숨 고르기, 팔을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숨 고르기 운동까지 1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체조는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 같지만 근육을 아주 많이 쓰게 하는 운동이에요. 팔과 다리를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제대로만 하여도 땀이 잘 납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 방송이 시작되기 그 3분 동안, 그 직전 3분 동안에 방영되는 체조 방송을 따라하게 했대요. 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이 없이 매일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맨손 체조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체조는 사무실처럼 이 활동 범위가 제한된 공간에서 간단히 실행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따라하기 쉬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를 옆으로 구부리고 앉기,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 이런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동 효과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만 한다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것도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또 밥 먹는 거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요를 찾아보니까요. 동요에도 이 밥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수지 작사 작곡, 양평 강상초 병설 유치원 햇살은 어린이들이 노래했네요. 밥이 좋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밥이 좋아요. 밥이 좋아, 맛있는 밥이 좋아. 부드럽고 고소한 밥이 좋아. 오물오물 얌얌얌 먹어보면 몸도 튼튼 기도 튼튼.
김수지 작사 작곡 밥이 좋아. 양평 강상초 병설 유치원 햇살반 어린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맛있어.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맛있게 냠냠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죠. 이 노래는 제9회 병아리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밥은 영양 만점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얀 쌀밥보다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흰 쌀밥에 식물성 기름을 넣고 냉장고에 한 12시간 정도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당 함유량이 좀 줄어든대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 쌀밥이 뭐 별로 좋지 않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잡곡밥들을 선호하시는데 만약에 흰 쌀밥을 하셨다 그러면은 약간 기름을 넣고 냉장고에 좀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만나서 인사를 하더라도 밥은 먹었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헤어질 때도 또 오랜 통화 후에도 인사치레로 하는 말.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인사인데 그 인사가 왜 하필이면 밥 한번 먹자고 했을까요? 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정. 밥을 먹으면서 또 정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 밥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밥과 관련된 속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즐거운 구경이라도 배가 먼저 불러야 한다. 네, 그런 말이고요. 또 밥숟갈 노탕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밥맛이 정말 없어진답니다. 밥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식사 제때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밥줄 떨어진다, 밥줄 끊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은 직장을 잃게 될 때 그런 말들 또 하죠. 또 밥이 보약이다. 보약 따로 없고 밥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죠. 또 밥맛 떨어진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또 밥값도 못한다. 아예 저 사람은 밥값도 못해. 이런 말도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밥통이란 말도 있는데 이런 나쁜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밥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다. 이런 말은 복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또 밥이 약보다 낫다. 네. 또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도 있고요.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준다. 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이런 말도 있죠. 또 뭐 이것저것 다 안 가릴 때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 뭐 찬밥 더운 밥, 지금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막 이렇게도 말도 쓰죠. 정말 밥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네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밥심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또 이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 이 오복 중에 하나가 또 치아 건강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꼭 닦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치아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진 작사, 조원경 작곡, 이닦기, 박지윤 노래입니다. 밥 먹고 나면 바로 치카치카 이를 닦자. 치카치카 치카치카 소리도 재밌다. 위로 3번 치카치카치카 아래로 3번
작사, 조원경 작곡, 이닦기, 박지윤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동반세에서는 건강을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이닦기는 하루 3번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닦을 때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이 아닌 몸의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도 보면요, 치카치카 위로 3번 치카치카치카, 아래로 3번 치카치카치카. 네, 이 닦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 치위생과 연구팀이 칫솔질 후에 양치물 온도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양치를 할 때 헹구는 물은 따뜻한 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치약의 세정제 성분이 따뜻한 물에서 잘 녹아 치태가 잘 씻겨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50도 정도를 넘는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양치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가글액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치 후에 바로 가글을 하면 치약 속에 있는 그 계면 활성제와 가글 속에 염화 물질이 만나서 치아가 변색될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양치 후에 바로 가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삼가해야겠습니다. 양치를 한 뒤 30분 정도 지나고 가글을 하는 것이 낫고요. 가글은 하루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를 닦았으니 깨끗해진 치아를 환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방긋 웃어볼 시간이죠. 최윤미 작사, 송세라 작곡, 치즈 체조, 즐거운 중창단 노래입니다. 최윤미 작사, 송세라 작곡, 치즈 체조, 즐거운 중창단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제4회 임실 앤 치즈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임실의 치즈가 유명하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창작 동요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웃으면서 찍으라고 왜 치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또 김치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치즈, 이거는 일본에서 또 치즈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즈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 먹는 치즈요. 네, 웃는 치즈 말고 먹는 치즈. 치즈가 처음 등장한 것은 목축이 시작된 시점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다 마시지 못하고 남은 우유를 오래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응고시킨 우유를 눌러서 수분을 짜낸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또 돌에 얹어서 햇볕에 건조시킨 것이었죠. 근데 기록을 보면요, 고대 아라비아에서 전해지고 있는 일화 중에 치즈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아라비아의 그 카나나라는 그 상인이 양의 위를 말려서 만든 가죽 주머니에 양의 우유를 넣어서 낙타 등에 얹어놓고 긴 여행 중에 사막을 걷다가 갈증이 나서 우유를 마시려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유청만 나오고 우유는 흰 하얀 덩어리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통으로 사용된 양의 위 주머니 안에 그 레닛이라는 효소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유에 작용해서 하얀 덩어리를 만들고 진동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치즈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을 지금은 잘 가공해서 또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치즈 체조도 재미있게 만들려면 또 재밌게 만들어서 즐겁게 웃으면서 치즈 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쫙쫙 늘리기,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나오고 노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웃을 때 이 동맥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박동 그 수가 증가하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은 물론 혈압도 낮춰준다고 해요. 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세포는 면역력 역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웃는 웃음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 미국 캔자스대 연구팀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차가운 물에 한 손을 넣고 1분간 버티게 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유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그룹은 무표정, 또 다른 그룹은 미소를 지어서 해당 표정을 유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웃게 한 거죠. 그 결과 억지로라도 웃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박동수가 더 빨리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웃는 행위는 이 육체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 또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한번 이렇게 확 호탕하게 웃으면 몸속에 우리 근육이 65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50개의 근육 중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와, 웃는 힘이 정말 엄청 대단하죠. 이 얼굴 근육은 15개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고 하네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웃으시면 약 40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웃어야겠어요. 이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웃는 것은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 등산도 많이 하시죠? 저는 등산을 또 지금까지 몇 번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등산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등산에 관한 동요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은진 작사 작곡 이주훈 외 7명 어린이가 노래합니다. 등산.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와 산에 오른다. 맑은 아침 공기에 맑아진 아빠의 미소. 난
최은진 작사 작곡 등산 이지훈호의 7명 어린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제19회 MBC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아빠와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좋은 기운을 받고 그랬던 추억이 어린 그런 노래였습니다. 산을 오르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쾌감과 성취감 때문에 등산을 한다고 해요. 등산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분 블로그를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퍼왔습니다. 등산의 장점은 첫째로 건강에 좋습니다. 네, 등산이 유산소 운동으로 또 다양한 부위의 운동을 또 시키니까 건강에 좋겠죠.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또 경치도 구경하고 또 몸과 마음이 또 힐링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또 세 번째로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감상하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또 역시 힐링이 되겠네요. 여기 옥천에는 또 힐링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자연이 또 아름다운 곳이 또 옥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옥천에 내려오는데 옥천에서 많이 힐링하고 갑니다. 자, 등산이 좋은 점. 네 번째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등산은 목표를 달성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첫째로 등산을 하다가 부상 위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산은 체력과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부상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등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연 재해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러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도 있네요. 등산로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반드시 본인이 발생시킨 쓰레기 반드시 처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등산을 또 본격적으로 하려면 또 비용이 들 수 있겠네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장비와 또 옷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등산은 건강과 자신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면서 등산을 즐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등산이 취미에 맞으신다면 하시는데 하셔도 되는데 무리해서 하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지 걷기, 산책 이런 것도 좋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고 나서 또 맛있는 음식 골고루 드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운동만 하시지 말고 또 음식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은 건강에 관한 동요를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동요는 2015년도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아름부리 노래로 싫어도 듣겠습니다. 두부두부두부두부 너무 싫어 콩콩콩콩콩 니는 너도 싫어 밭에서 나니 고기면 밭에 입안에서 매우면 넘어가지 않아 나무 진짜 싫어 펑펑펑펑
유영미 작사, 이기경 작곡, 싫어도 싫어도 아름브리 노래였습니다. 아유, 정말 먹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리는 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파를 좀 싫어했고요. 한때는 또 밥에 김만 싸서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파를 싫어해서 옛날에 이모하고 중국 음식점에 갔나 볶음밥을 주문해 줬는데요. 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를 한 개씩 다 골라내고 볶음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파김치도 잘 먹고 나물도 잘 먹고 뭐 다 잘 먹습니다. 집에서 짜파게티 해 먹을 때 팁을 드리면 파채와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억지로 먹게 되는 거는 정말 정신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고 하네요. 많이 먹는 것보다 저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회도 잘 못 먹었거든요. 뭐 와사비도 싫어했고 생강도 싫었고, 근데 어쩌다가 초밥을 먹어야 할 경우에는 회를 걷어내고 와사비도 피해서 밥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 초밥을 먹는 게 아니겠죠? 그냥 밥 먹는 거겠죠?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초밥과 회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니 해도 밥에 찌개, 된장찌개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최재혁 작사 작곡, 된장 한 숟가락, 원묵 중창단 노래입니다. 된장 한 숟가락 푹 퍼서 담은 찌개 끓여 먹어볼까. 지글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두부 속 썰어 넣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다 김치 얹어 먹어볼까. 우리 음식 좋아이고 맛있다. 노란 양푼이에 팡팡 고기 넣고 나물 비벼 먹어볼까. 빨간 고추장을 살짝 올려놓고 쓱 싹싹 비벼서 엄마 한 입 주고 동생 불러놓고 같이 비벼 먹어볼까. 다 먹었다. 한 번 더 비벼보자.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음식 세계 자랑.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되지 된장 한 숟가락 푹 퍼서 담은 찌개 끓여 먹어볼까. 지글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두부 속 썰어 넣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다 김치 얹어 먹어볼까. 우리 음식 좋아이고 맛있다.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음식 세계 자랑.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되지 된장 한 숟가락 푹 퍼서 담은 찌개 끓여 먹어볼까. 지글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 두부 속 썰어 넣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다 김치 얹어 먹어볼까. 우리 음식 좋아이고 맛있다. 우리 음식 좋아이고 맛있다. 우리 음식 좋아이고 맛있다. 최재혁 작사 작곡, 된장 한 숟가락, 원묵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1년도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곡입니다. 노래가 정말 재밌죠? 노란 양푼에 밥 한 공기와 나물을 넣고 빨간 고추장을 살짝 넣어 슥 싹싹 비벼서 참기름도 넣어야죠. 네. 된장찌개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먹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밥심이 최고니까요. 네. 아니, 이 대한암예방협회에 암예방 15개 수칙 중에서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된장의 항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된장에는 뭐 여러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 각종 암을 예방하고 또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암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하네요. 된장의 주재료인 콩에는 또 레시틴이 풍부하잖아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된장은요, 비만 예방에도 좋대요. 각종 성인병을 또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또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함께 된장을 섭취하면 포만감도 크고 정말 비만 예방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를 할 때 그 안에 각종 채소를 넣는가 봅니다. 뭐 이 외에도 된장의 좋은 점은 엄청 많습니다. 뭐 피부 건강에도 좋고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를 텐데 또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이 몸이 또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된장, 우리나라에 이 된장찌개, 된장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콩을 발효해서 만든 또 청국장에는 좋은 균들이 1000억 마리 이상 들어있다고 해요.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만세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곡을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별 노래 아까 첫 곡으로 신청곡이 있어서 강상술님께서 신청해 주신 별 노래를 시작으로 우리 동요는 지금 매 회마다 8곡 정도를 듣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별 노래까지 9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또 잠의 노래예요. 잠에 관한 노래. 마지막 준비된 노래는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수면 시간, 이 잠을 잘 자야지, 숙면을 해야지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의 적정한 수면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인 경우에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본 수면 시간이 7시간, 8시간보다 수면 시간이 좀 짧거나 길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한대요. 특히 5시간 이하 수면 시간은 21% 사망의 위험도가, 또 10시간 이상 긴 수면 시간은 또 36%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뇌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장기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일 수 있고 또 이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낮잠은 대체로 30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래 자면 오히려 심혈관과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적당히 주무셔야겠는데요. 낮잠을 1시간 이상 자게 되면 밤에 또 숙면을 못 하시잖아요. 낮잠을 오래 자는 또 악순환이 또 계속 반복되니까 밤에 잠 못 자고 또 낮에 또 자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니까 잠들기 한 3-4시간 전부터 야식도 좀 끊고 공복 상태로 잠들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고프면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PD님도 배고프면 잠이 안 오시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드시면 주무실 때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또 위에 액도 넘어오고 위산이 넘어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로 잠을 드시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밤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좀 주무시면 또 오히려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커피를 드시면서 아유 난 잠을 못 잤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커피를 조금 끊으시면 아니면 아침에만 드시면, 근데 아침에 드셔도 저녁까지 또 영향이 또 미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또 육체적인 그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잘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건강하게 살아요라는 주제로 건강에 관한 동요들 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또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을 잘 주무셔야 할 텐데요. 잠이 오지 않는 요소들을 차단하시고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은
2018년도 창작 국악동요제에서 발표됐던 곡, 한은선 작사, 최유경 작곡, 또 신설인 노래로 아름다운 우리말 잠노래, 잠을 자는 우리말로 잠의 종류가 있대요. 아름다운 우리말 잠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밤도 동요와 함께 행복하세요. 동행. 나비잠, 노루잠, 새우잠, 토끼잠, 재미난 동물 이름잠, 사로잠, 구루잠, 선잠, 풋잠, 잔둥만둥, 아쉬운 잠, 살게 푹 잔 잠은 꿀잠, 단장기잠, 통잠이요. 잠자는 모습 따라 칼잠, 솔깃잠, 말끝잠, 등걸잠. 얼쑤 자는 모습도